자, 다음은 민주당 공천룰 관련된 건데요. 원안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많은 지지자들과 우리 애청자들이 걱정을 하셨고 반대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의외로 참여율부터 시작해갖고 득표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네, 일단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4명 중 445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찬성은 370명, 83.1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리당원은 113만 7,261명 중에서 23.38%가 투표에 참여를 했고 찬성이 61%가 나왔습니다. 26만 명 참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너무 지금 투표에 참여를 안 했는데 아이고 우리 송작가 TV가 이게 중소 유튜브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너무 통탄할 우리가 너무 만한 작다? 일이네요. 우리가 네. 너무 작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당원이긴 한데 그냥 민주당 믿고 본인이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문자가 띡 오더라도 내용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찬성 누르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이 태반일 거란 말이야. 근데 가끔씩 그런 댓글도 진짜 있더라고요. 몰랐다. 그러면서 뭔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잘하겠지. 그냥 찍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참여자가 너무 적잖아요. 네. 이게 분명히 문자를 날리고 모바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이렇게 낮다는 것도 첫 번째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나마 반대가 40% 가까이 나왔다는 거야. 그렇죠. 39%. 네, 이거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당원 투표에서 없었던 결과라는 거죠. 근데 사실 별로 차이도 안 나요. 16만 대 10만이야. 프로테이지로서 따져서 그런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든 진보 유튜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비율에 비해서 숫자로 절대적인 숫자로 10만 명밖에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건 참 안타까운 거고요. 자, 문제는 이거야. 전체 중앙위원회 594명 중에 445명이에요. 그러니까 445명이 모여갖고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무려 83%가 나왔다는 거지.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야. 중앙위에서는. 중앙위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지들한테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위 쪽에서 했던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게 참석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거지. 따라서 이게 얼마나 지금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당내 대의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행위가 돼버렸냐라는 면에서 정말 매우 찜찜한 결과를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숫자를 모아가지고 이 10만이라는 숫자를 다시 모아가지고 투표를 하면 이게 전체 당원의 10% 이상의 숫자가 개정을 요구하게 되면 이거를 심의를 해야 되는 일종의 이제 개정 불복에 대한 청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 당규를 네. 개정안 발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다시 해갖고 진행을 한들 중앙위에서 저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권리당원들의 투표만으로 해갖고 의견 제시만으로 이게 되겠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도 해야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죠, 뭐. 저는 차라리 그 문제보다는 이제 어차피 룰은 그렇게 정해졌다고 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룰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선거위원들이 뽑히냐 문제예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외부 사람들을 비롯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낙하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공천 심의위원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심의위원들을 뽑고 그 다음에 선대 본부장, 선거관리위원장을 뽑을 거란 말이야. 이쪽에 누구를 앉힐 것이냐를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원래 송영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송영기 지금 돈봉투 사건에 의해 갖고 지금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송영길 공천위원장 공천심의위원장이나 선대본부장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한 모종의 사전 공작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선거에 대비할 수 있는, 선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당내 인물 중에 가장 유력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이라는 거지. 결국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검찰의 장난질도 조만간 시작될 시작되겠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추미애 장관을 만약에 그거 시키면 자기가 자기 공천할 수 없잖아. 아니, 그 당연히 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된다고 하면 그만한 희생을 치러야 되겠지. 근데 희생하라고? 누군가 원로가 나서가지고 이걸 해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현재 이재명 대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인물인 건 알지만 직접적으로 당대표가 선거 관리를 할 수는 없잖아. 영향을 미치는 순간 이거는 바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거를 공정하게 해줄 수 있는 현재 있는 원로 인사들로 이해찬 전 총리하고 추미애 장관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지금 안 보여요. 김종인 따위는 끌어올 생각 하지 마! 그렇다고 말도 안 이낙연을 되지. 시킬 수도 없는 아! 거고. 이 사람 혼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원로들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대표를 선거 대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을 뽑아내야 된다는 게 다음 행보로 가야지 여기에만 멈춰갖고 계속 공천룰에 대한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해찬웅 하시죠. 저는 그것도 저것도 다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당내 개혁을 요구하는 이제 어떤 개딸을 비롯한 개혁을 원하는 많은 당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나 조직이나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부분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갖고 이게 찬성이 이렇게 나와서 부결됐습니다라고 끝낼 게 아니라 전체 권리 당원의 20%가 넘는 숫자가 지금 이거를 거부한 거잖아요. 따져놓고 보면. 권리당원의 39%. 아니, 이게 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그렇고, 전체 권리당원이 110만이라고 봤을 때는 10% 이상이 여기에 그 반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반대에 대한 당내의 개선책을 자발적으로라도 내놔야 된다는 거야. 근데 너무 투표를 안 하셨네. 다.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지. 홍보를 진짜 안 했다. 급하게 이틀 전에 결정을 해가지고 내용 홍보도 잘 안 알린 상태에서 그냥 띡 문자만 보내갖고 참여하자고 말을 구구절절히 너무 어렵게 써놔가지고 글자도 너무 이만하게 해가지고. 어렵고 저도 봤는데 뭔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스탑했거든요. 내가 읽어도 이걸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섣불리 투표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들 정도로 그딴 식으로 보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물론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많은 권리당원들이 이 사실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세력들이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많이 준동을 하고 있다는 거 플러스 아직도 수많은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나이브하구나. 이제 맡겨놨으니까 잘하겠지. 너무 나이브하구나를 저는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매일 우리 손작가 TV를 매일같이 보시는 분들은 진짜 애가 달아서 보시는 분인데 삿잔 속 태풍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야 라는 자괴감이 사실은 좀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 타는 사람은 정작 얼마 안 됐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정치의 한 과정인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꿋꿋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 이제 들여다보는 거는 이낙연 관련한 지난번 선거에서의 그 여론조작, 댓글 부대 동원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어떤 정치계의 파장을 일으킬 건가? 이게 진짜 친낙계를 협박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친낙계에 대한 제거 작업에 들어간 건가? 라는 부분도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우리 송영길 대표 관련해 갖고는 이제 송영길 대표 조선일보 고발까지 하면서 본격적으로 반격에 들어갔거든요. 조선일보에서 지난번에 다리 다쳤을 때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다리 다쳤을 때는 대선 때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돈 봉투는 총선 때잖아. 시기가 안 맞아. 쉽게 말하면 전당대회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리 다친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때인데 그때 다친 이후에 사업가를 만나서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았다고 조선을 써버린 거야. 그 SNS를 통해 갖고 이걸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공식적으로 기사를 안 쓰고 SNS로 이걸 올렸다가 날린 것 같은데 일단 돈 줬다는 사람하고 일면식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썰을 풀어요. 그럼 썰을 풀면 경찰이 나중에 자 이러이러한 의견이 언론이나 시중에 있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름으로 그때 갖고 불러들이기 위한 일종의 어떤 미끼를 던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쪽에서 제가 오늘도 이제 사실은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정치 고관여층과 일반 대중들의 심리는 굉장히 많이 괴리감이 있어요. 사실 괴리감이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와, 국진당 저것들 인간도 아니고 저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저것들을 지지할 수 있지라잖아요. 근데 송영길 지금 전 대표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당했잖아요. 언론에 의해서 기레기에 의해서. 저는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진당 쪽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고소 고발 남발하고 윽박 지르고 그쪽한테. 그러니까 이게 기레기가 어차피 좋은 말에서 인간 대접해줘서 우리 편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래도 상식 있는 대중들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레기들은 정말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거야. 겁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강약 약강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건 맞아요. 대중을 위한 정치 해야 되죠. 그러나 기레기들과 싸울 때는 일단 대중들은 조금 논외로 놓고 기레기를 족쳐야 돼. 그 방식으로 가야 돼요. 제가 뭐 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저지른 거 있습니까? 당신 고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 얘네도 꼭 칼피타면 고소하잖아. 걸고 넘어지나 귀찮아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길들이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도 고소고발 금융치료가 답이다. 해야 된다. 예, 귀찮게 해야 된다. 언론사들 계속 귀찮게 하고 기자들 개개인 다 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기레기처럼 기사 써가지고 밝혀지는 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어.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 재판 갔는데 져가지고 돈 물어줘야 되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하고. 제일 싫어요. 그리고 진짜. 정말 적나라한 거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기자들이고 아무리 조중동 기자여도 내부에 법률팀도 있어요. 자문팀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개인이 걸리잖아요. 개인이 딱 법적으로 걸리면 일단 스트레스부터 받는데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도와줄 거 알지만 일단 그거 자체가 하나가 스트레스가 돼요. 계속. 아이 씨발 나 이렇게 안 쓴다 그러는데 데스크 그 개새끼가 사람 이상 그거 자체가 오냐 와라 신난다 하는 미친 사람은 없어요. 얘들도 일단 그거 씨발 이번에 또 걸렸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스트레스는 받아요. 설마 우리 회사에서 알아서 이겨주겠지라는 생각은 가지면서도 본인이 적어도 변호사 대동하고 나가더라도 한번 조사는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귀찮죠. 귀찮아요. 그리고 결국 일단 지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고. 그거는 그거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걸어야 된다. 무조건 걸어야 된다. 우리도 다 걸어야 된다. 이게 최근에 우리가 여러 송사를 당하고 있어서 악이 받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 방식이 눈에는 이해, 맞습니다. 네, 눈에는 이해는 이라고 당해보니 우리도 귀찮거든 지금. 귀찮아요. 귀찮아요. 사실 귀찮아요. 근데 제가 저 국진당 애들한테 또 대통령실에 의해서 고소당하신 분을 제가 기자분을 만났는데 너무 자기는 정말 기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했을 뿐인데 그걸 걸고 넘어지니까 일단 스트레스 겁나 받는데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사실 똑같거든요. 귀찮잖아요. 그렇죠. 귀찮지. 조율해야 되고 한 번 나가야 돼요. 그거 자체가 사람을 약간 피곤하게 해요. 지금 일주일에 2번씩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있어가지고
저 오직하면 제가 전화해 그랬어요. 저 단골인데 너무 그거 알아서 갈 테니까 단골이 좀 됐나요?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숱하게 많은 외부적인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얘기를 하고 정당하게 싸워서 이겨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쪽 애들이 지금 2년을 끌고 있는 건이 있는데 50만 원 벌금 내면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하는데 싫어. 돈 안 내. 우리가 우리는 왜 정식 잘못한 게 재판할 거야. 라고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다 변호사 비용으로 다 받아낼 거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도 저쪽 애들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어가지고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그 RTV, 시민방송 RTV에서 매주 수리남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감사원에 청구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들을 굉장히 귀찮은 공무원들이 미쳐버리려고 해요. 왜? 이 기록이 남거든요. 기록이 남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 입장에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국민권익위에 저희가 또 이렇게 인권위 제소를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의원들과 함께 입법 활동도 가능하고요. 위헌 소송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꽤 여러 가지인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매주 어쨌든 300만 원만 모아주면 걸 수 있는 거 다 걸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저들의 입장에서 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굉장히 귀찮은 일을 근데 누군가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는 싶은데 난 그거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을 대신해가지고 저희 수리남이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끈질기게 다 물고 늘어지자. 야, 민주시민이라서 깨시민이라서 만만해 보이냐? 우리는 그럼 점잖게 당하고도 저희가 당해야지 어쩌겠어요 라고 있을 줄 아냐? 웃기지 마. 우리도 다 건다. 이거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희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저 잔인하고 교활한 세력들과 안팎으로 근무 시간 내에도 싸우고 있습니다.